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간 시장 하락의 원인 중 하나였던 공급망이 개선되고 있고요. 유가를 포함한 물가 지수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뉴스로 가득했던 상반기에 비하면 최근의 소식들은 제법 희망적인 편인데요.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천명 마스터님, 혜왕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8월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오늘 또 8월이 시작됐는데 또 낸시 의장이 이제 대만에 방문하면서 또 중국의 위협적인 발언들이 지금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아직 우크라이나 정도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대만이 우리나라에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또 방향을 정할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좀 어떻게 좀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또 7월에 또 말에 그죠? 강한 상승장이 이어졌죠. 8월에도 이어져서 안도 랠리가 돼서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지기를 간곡히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많이 우리 시청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성공의 투자 전략 한번 1시간 동안 같이 짜보면서 만들어 가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혜영 마스터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우, 그러니까요. 네, 저 2주 만에 나왔습니다. 네. 건강상 문제로 좀 그렇게 됐는데. 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좀 시청자분들. 아쉬웠어요. FMC 이제 리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FMC 지금 다 끝난 마당에 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좀 싫어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아갔던 이유는 더 이상 이제 금리에 민감하지 않은 증시 상황이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 증시가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오늘 1시간 동안 그 해답을 꺼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현 시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증시에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오늘 1시간 집중하시면은 여러분 얻어가실 거 많습니다. 네, 제가 약속합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후 11시에 또 미국의 6월 9일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시장의 뜨거운 이슈부터 점검을 하고 또 오늘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장의 이슈 두 분이 또 각각 준비를 해주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혜영 마스터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혜영 마스터님 먼저 시장 이슈 풀어주시죠. 저부터 네. 하나요? 네. 자, 일단은 오늘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사실 금리를 얘기를 안 할 수 있는데 결과는 드러났어요. 사실. 시장이 오히려 올랐죠.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지금 화면 보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번 페드 이후에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서울경제 신세계에서 얘기를 드린 거는 저 75베이시스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CCBP면 겁부터 나죠. 울트라 스텝 1% 나오고 미국에서. 근데 오히려 결과로 드러날 거예요. 시장이 결국 오를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포인트가 집중돼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현 시장은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금리에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금리에 대한 민감성에 대해서 벗어났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포인트는 연말까지 미국 금리가 이제 맥시멈을 따졌을 때 3.75%까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 시장의 증시가 오르는 이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구도를 이제는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지금 3.75%에서 이제 금리가 스탑이 되죠.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면은 2022년 7월부터 24년도까지. 이게 100% 확률이 아닙니다. 이거는 변동이 돼요. 이제 경제 상황에 의해서. 근데 지금 포인트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반영됐다 이거예요. 3.75까지는. 내년에 있을 금리 인하론에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오히려. 증시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왜냐? 75bp를 여러분들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7월에 75bp 인상했죠. 여러분들. 와, 많이 하네? 또 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75bp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75bp에 대한 포인트는 이미 4월, 5월부터 시장 반영이 다 들어가던 거예요. 지금 몇 월이에요? 8월입니다. 8월이에요. 왜 여기에 집중하냐 이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거든요. 더 이상 이제 긴축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제한점이 3.75로 설정이 돼 있어요. 현 시각에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미국 금리가 3% 넘어갈 거 어떻게 알아? 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는 대답할 저는 그걸 못 느껴요. 이미 다 설정이 된 걸 가지고 왜 지금 3%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넘어. 그러니까 이제 시각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런 상황은. 지금 여러분들 증시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PC 물가가 좀 낮아지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각이 될 거란 말이죠. 왜냐,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은 금리 인하를 좀 서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그 증시에 대한 포인트가 이 인하론에 대해서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으로 연출될 거예요. 여러분들, 9월에 또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그죠? 50베이시스 포인트 오를 거예요. 또 많이 올리죠. 근데 또 증시는 또 올릴 거예요. 그때 가면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때 가서도 왜 오르는 거야 대체? 금리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리 갖고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더 이상 민감하지 않다는 걸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물가 9.1% 나왔지. 확실하죠? 물가, 여러분들 6월 CPI 물가가 9.1% 나왔죠? 자, 금리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렸어요. 근데 증시는 올랐네. 증시 올랐네. 회왕님, 더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면은 네, 있습니다. 많아요, 아직. 굉장히. 경기 침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2020년 5월에 경기 침체가 엄청 왔어요. 팬데믹으로. 여러분들. 팬데믹으로 엄청나게 왔는데 증시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경기 침체는요, 꼬일 대로 구조가 꼬여버리는 어떤 상황이 연출되시지 빅쇼트에 대한 연결성을 이제 짚는 부분이고, 증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금리와 연결을 짓는다면은 금리 이제는 포커스가 상당 고점에 이 시장반이 다 들어갔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이번 FOMC로 증명이 된 겁니다. 확실하게. 안 내려가요. 바닥 찝었습니다. 코스피요? 얘기가 다릅니다. 얘기가 달라요. 네, 코스피 얘기가 달라요. 네. 이게 긍정적인 얘기도 할 거예요. 물론. 뭐 중요한 거는 어쨌든 미증시 기준으로 좀 갈게요. 코스피 관련해서는 좀 이따 이제 나스닥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연말 어쨌든 설정된 거는 인하에 대해서는 3.5% 설정이 돼 있어요. 이 기준치를 지금은 큰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CPI 발표 이후에 9.1% 떴는데도 불구하고 4%대가 하락이 드러났어요.
왜냐면은 지금 BEI 수치 물가를 보게 된다면은 10년 평균을 보는 건데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물가에 대한 하방론이 굉장히 거세게 앞으로 몰아칠 거예요. 인지하셔야 돼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하락 요인이 약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금리 반영이 안 된다는 거고 CPI가 더 이상 금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인정할 건 해야 돼요. 이게 시일성이고 이게 매크로 환경이에요. CPI 발표가 아무리 높게 나오더라도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론을 제시할 만한 미국 통화 정책 사이클은 아니에요. 그때 MBS 채권이든 어떤 정책을 꺼내겠죠. 페드에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시장이 대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경기에 대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착륙. 이거는 증시랑 좀 달라요. 저 이거 증시랑 연결 안 짓습니다.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안 지어요. 지금 더 낮아졌어요.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전체 어떻게 보면은 12%밖에 설문 응답에 의해서 12%밖에 불과해요. 굉장히 낮아진 수치입니다. FMC 5월 회의 전에 67%에서 12%까지 내려왔어요. 경기 연착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의 응답자들이. 근데 증시는 여러분 페드 위에 올랐어요. 헷갈리죠?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의미 없다고 경기 침체라. 증빙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세계를 보는 이유가 결국은 오늘 증시가 오를지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의 답은 경기 침체랑 연관성을 짓지 말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세계에서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집중되어 있는 포인트는 이제는 금리에 대한 3.5% 설정값이 시장 반영이 다 끝난 상태예요. 연말. 지금은 이제는 이제 인하론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인하론에 대해서 집중이 될 거예요. 포커스가.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에 대한 반영이 시장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는 걸 이번 FOMC 회의에서 증명을 한 겁니다. 확실하게. 왜냐? 9월에도 50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거예요. 또 11월에 올릴 거예요. 또 12월에 올립니다. 왜냐? 그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시면 알아요. 연말까지. 증시가 오르나 떨어지나. 그럼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증시 왜 안 떨어져? 금리 이렇게 올리는데. 지금 연말까지 기준금리 다 반영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FMC 의원들도 이제 매파적인 분위기를 많이 상쇄시키고 있는 분위기예요. 현재. 매크로 환경이 그래요. 물가만 낮아지면 됩니다. 물가만 낮아지면 더 확실하게 올려요. 증시는. 왜냐?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잖아요. 신빙성을. 수급이 쏠리는 거죠. 더 자세한 내용은 나스닥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상입니다. 네, 금리는 더 이상 이제 시장에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미증시 바닥 다지기는 끝났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증시와 경기 침체의 연관성도 낮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국내 시장의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또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천명 마스터님은 시장의 이슈 어떤 이슈를 준비를 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이제 PMI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네. 아까 이제 해양 마스터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 일부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좀 다른 견해가 좀 있어서 네, 일단 궁금하네요.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이게 순서일 것 같다고 네, 생각합니다. 어떤 이견이 있으실까요?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자, 아까 이제 팬데믹 때 말씀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서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네. 인플레이션이 없었죠. 근데 돈을 풀었죠. 네. 지금은 완전히 반대 경우죠. 돈을 못 풀죠. 자, 지금 금리 올려서 금리를 내린다 9월 달에 조절하겠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화폐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일단 실업률을 높여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면 금리를 더 세게 올린다. 울트라 스택까지 만약에 간다. 그럼 지금 흔히 이제 매번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죠. 경기 침체는 없다. 바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일단 7월 말은 베어마켓 랠리다. 분명히 8월에 그걸 보여줄 것이다. 어제부터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PMI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조업이죠. 제조업, PMI. 예. 자, 우리가 PMI가 뭔지를 이제 회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일단 뭔지를 알아야 뭐 이걸 보고, 아, 이래서 이게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자, 피해가 purchasing이에요. 그러니까 구매죠, 구매. 그 다음에 매니저. 그 다음에 인덱스예요. 그래서 구매자 관리 지수. 그러니까 이제 각각 제조사들 보면 구매 관련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설문을 하는 거예요. 야, 제조업이 올해 좀 좋아질 거, 이번 달에 좋아질 것 같아, 나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좋아지면은 일단은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예, 낮아지면 경제가 나빠진다. 예,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걸 이제 지수화 시킨 게 바로 이제 PMI다.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자, 맨 위에가 이제 저거예요. 아시아예요, 아시아. 아시아가 이제 여러 나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중국, 한국, 대만이 거의 뭐 아시아의 이제 제조업을 대부분을 차지를 하죠. 그래서 하이테크 첨단 산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중국하고 한국하고 대만은 요즘에 이제 반도체에서 상당히 지금 뭐 논쟁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인덱스 레벨을 보시면 50이 중간 라인이에요. 그죠? 자, 50 이상이 되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50 밑으로 떨어지면 경제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보시면 이제 여러 나라가 이제 다 이 그래프가 돼서 좀 안 보이시는데, 맨 밑에 이제 까만 게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이 거의 상당히 안 좋죠. 바로 얘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50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50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일단 경제가 지금 안 좋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가 유로존입니다. 유로존. 유로존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유로존 중에 이제 이태리, 프랑스, 저머니, 스페인, 그죠? 이 4개 국가가 지금 거의 50 밑으로 다 내려와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팬데믹 이후로 있잖아요. 지금 경기 회복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 빼고는. 뭐 신흥국은 더 심각하죠. 자, 글로벌 경제라는 게 미국 혼자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미국 일단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달러가 강세로 간다. 그 신흥국이 지금 뭐 아직 팬데믹 이후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그거를 수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 또 원재료까지가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제조업이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수출에 어떤 위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미국 같은 수출하는 게 한 20%, 한 15%, 17%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중국이 상당국 수출을 많이 하죠. 수출 상당히 줄어든 상태고, 또 신흥국 수출 줄어들고, 그렇게 지금 상당히 위기가 이제 제조업에 대한 침체가 지금 이 표를 보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시청자분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을 지금 다루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이슈를 다뤄야 될 유로 국가들, 그죠? 자, 유로존, 미국 먼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자, 왼쪽 이제 막대기 이제 왼쪽을 보시면 얘가 8월에 2021년 8월입니다. 8월에는 뭐 상당히 좋았죠, 그죠? 좋았다가 이제 상황이 이제 안 좋게 된 게 뭐냐면 4월부터 상당히 안 좋게 이제 4월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그죠? 7월이 지금 거의 49.80.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상당히 제조업이 안 좋게 돌아간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50이니까 그걸 항상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원인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국엔 뭐 러시아가, 그죠? 천연가스, 석유에 대한 어떤 제재로 인해서 제조업이 상당히 침체가 와 있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천연가스를 차단을 하게 된다면 GDP까지 마이너스 이제 2%까지 내려가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까지 연출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유럽이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이제 에너지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제조업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 신규 주문, 이 신규 주문이 이제 10년 만에 급격하게 감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MI 지수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가 미국입니다. 미국 어제 발표가 됐죠. 그죠? 자, 이것도 52 숫자가 5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이것도 2년 만에 최저치예요. 자, 이것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자, 8월부터 괜찮게 나왔었어요. 그러더니 여기 그쵸? 자, 6월, 7월부터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50이라는 수, 아까 말씀드린 50 넘으면은 경제가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이론적인 거고, 이게 이제 이 등락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크다는 거는 상당히 이 미국 제조업도 어떤 유럽 같은 상황을 면하기 상당히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처해 있다. 이것도 원인도 뭐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2분기 때 7월 달 그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예상을 뒤엎고 호실적으로 마감이 되는 바람에 7월 마지막 축제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팬데믹 이후로 상승을 2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했는데 과연 그게 진정한 그 미국의 어떤 제조업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정말 진정성 있는 실적일까? 거기는 좀 캐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뭐 거두절미하고요. 어떻게 됐든 이제 유로나 미국이나 제조업이 아직까지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제조업. 중국도 상당히 심각하죠. 다시 또 코로나 재봉쇄. 그죠? 전 세계 그 물동량의 가장 허브로 역할하는 게 중국인데 아직도 코로나 재봉쇄로 인해서 상당히 좀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조업이 50.40이에요. 지금 이제 그 8월부터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보면요. 거의 50에서 52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미국, 이제 중국 자체가. 그만큼 경기가 중국도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나마 이제 저번 달에 이제 50이 근접해서 51.70이라는 숫자가 나와주는 바람에 기대를 좀 했지만 결국엔 다시 오늘 50.45로 나오면서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소비도나 이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유가가 지금 내려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 둔화가 되면서 유가가 이제 소비로 해서 좀 둔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더블 어떤 현상이 생기는 현상을 좀 나타냈다. 그렇게 좀 시청자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오늘 또 아까 구인 건수가 나왔는데 일단은 제조업 그죠? 구인 건수가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거기에서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락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인데 아직은 대세 하락장은 아니다. 대세 상승장은 가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이 데이터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의 이 증시와 또 경기 침체의 연관성이 낮다라는 발언, 그리고 미증시 바닥이 드러났다라는 이 진단에 대해서 또 천면 마스터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시장에 대한 좀 강한 우려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왕 마스터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네.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네. 너무 딥해요. 현실적으로. 딥하다는 게 어떤 제조업 지수로 증시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제가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견해는 네. 시장에 언제 다시 수요가 쏠리냐. 이제 증시가 사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위험자산이거든요. 위험자산. 그렇죠. 지금 증시가 오르는 이유는요. 제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국채 금리가 하락해서예요. 국채 금리가. 네. 지금 제가 표를 하면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강연회 때 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드러났던 이제, 이게 프레드 사이트입니다. 예, 공식 사이트예요. 국가에서 인증한.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빨간 선을 한번 보세요. 이게 실제 금리예요. 실제 금리. 실제 금리가 지금 떨어지죠.
여러분들. 자, 포인트만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실질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반영을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는요. 월 초부터 올라서예요. 이 상승률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떨어지네? 시장 오르는 거예요. 이게 평균치만 가더라도 증시는 알아서 수급이 쏠립니다. 앞으로.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 상승에 대한 구도만 안 가면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실제 금리는 뭐예요?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금리예요. 체감하고 있는 실질 금리요. 지금 금리 우리가 기준 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실질 금리는 떨어져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증시랑 연관성을 못 짓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시는 실질 금리로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포인트가. 그러면은 실질 금리의 주요 포인트는 미 국채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미국 페드에 대한 금리 인상 반영이 국채 금리에 영향권이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잠깐만 화면 내리겠습니다. 우리 국채 금리 한 번만 보자고요. 자, 국채 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준치가 5월에 이제 몇 프로까지 올렸죠? 예. 3.1%까지 올리고 지금 2.6%까지 탑다운 돼 있습니다. 상황이. 그 자연스럽게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에 대한 추격성이 붙는 거예요. 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조정이 드러나겠죠. 13,100포인트에서 어떻게 보면 증시가 조정이 드러나겠지만은 자, 이제 더 이상 미 국채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 반영 여부를 더 이상 체킹하지 못하니 앞으로 실질 금리가 상승 추세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연출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제한적이에요. 자,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죠? 여러분들 여기에요. 이 포인트. 여기 보세요. 빨간 선. 지금 오른쪽 밑에. 보이시죠? 이 상승률을 봐야 돼요. 이게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그럼 증시 어떻게 돼요? 알아서 수급이 쏠려요. 알아서 수급이. 뭐 나중에 지금 채권 스프레드 엉키고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제가 그거 미리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꼬일 대로 꼬여야 돼요. 그거 여드름 같은 거예요. 여드름 같은 거. 여기 한창 물에 있다가 톡 하고 갑자기 터져요. 여러분들. 지가 저절로.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에요. 무르익어야 돼요. 더. 그게 언제라고 봤어요? 내년 중순 이후요. 여러분들. 그때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뭐예요? 시장 왜 올라요? 75 올렸는데 실질금리 떨어졌어요. 실질금리 왜 떨어졌어요? 미국채 금리 떨어졌어요. 미국채 금리 왜 떨어져요? 금리가 더 이상 기준금리가 반영이 안 되는 시즌이거든요. 미국채 금리에. 경제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증시, 우리가 거시 환경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표를요, 체크는 하는데 거래량만 체크를 해요. 그날 거래량 많이 터지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PC 핵심 물가 관련해갖고 얼마나 민감한지 이거를 체크를 계속 할 텐데, 뭐 이제 물가에 대한 하락론이 이제 제기가 된다면은 뭐 국채 금리가 더 하락세를 부추기겠죠. 그럼 증시는 상승에 대한 기반을 더 닦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지표에 의해서 하나에 의해서 증시가 변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절대로. 안 좋아요. 여러분 경기 확실히 안 좋습니다. 경기 안 좋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요새 야채 한번 살려면은 가격 많이 올랐어요. 삼겹살 먹으러 가도 상추를 안 줘요. 사장님들이. 느껴져요. 조금씩 줘. 비싸니까. 경기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증시에 연관성을 짓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이제 혜영 마스터님이 이 국채 금리로 또 의견에 대해서 좀 덧붙여 주셨는데 혹시 최명 마스터님이 이에 대해서 좀 또 덧붙여 주실 말씀 있을까요?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네, 물론 네.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야지 잡을 수 있어요. 예. 그걸 안 올리, 그러니까 올리는 거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영원히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시대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뭐 1달러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제 해야 될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시장의 이슈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뭐 고용 위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금 전에 발표가 됐던 노동부 구인 보고서는 예측치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눈은 이번 주 5일 나오게 될 7월 비농업 고용 지표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먼저 또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미중 경제 지표 부진에 대한 우려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달러화와 채권 금리 약세에 매수 심리가 자극되고 있습니다. 5일은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오펙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재조정 기대 속에 달러화 대비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약세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64% 하락한 12,87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77% 상승한 온스당 1,79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05% 오른 배럴당 9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54% 내린 1.02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8월 두 번째 거래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 여파로 위험회피 심리에 오늘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눌리는 모습이고요. 주춤하던 달러와 미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상승 전환했습니다. 당일 나스닥에 대한 또 이 투자 스탠스는 어떻게 이어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차트를 보고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자리가 찍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항상 투자를 매매를 하실 때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일봉을 먼저 체크하라고 말씀드리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을 항상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위에 거를 보시기 전에 네. 자, MACD를 보시면 자, 이때가 6월 24일입니다. 6월 24일부터 일단 추세가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추세선을 굳이 긋자면 아직까지는 상승세다. 그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 위에 거. 얘입니다. 얘. 그게 뭔가요? 122평선이에요. 120. 네. 자, 122평선이 강력하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죠? 제가 이거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주 전부터. 자, 그러니까 122평선이 강력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고, 이게 13,000 라인입니다. 13,000 라인. 이 13,000 라인을 이제 완전히 강하게 돌파를 해서 13,100에서 200 사이에 안착을 어느 정도 해준다면 이거는 상승장이라고 제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얘기하기는 속단하기 좀 이르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장이지만 아직은 정확한 상승으로 전환됐다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0 라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100, 13,200 돌파를 하는지 그걸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지금 상당히 심리들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여기 내포가 돼 있어요. 그죠? 참 이런 상태에서 참 매매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 이 상황들이 지금 보니까 자, 내일 저 테슬라 있죠? 액면 분할 내일 주총이 있습니다. 주총. 자, 지금 테슬라가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어요. 뭐 나스닥에 여러 가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데 테슬라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나스닥의 어떤 방향이
참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많이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테슬라 때문에 지금 아까 뭐죠 그 구인 건수 그죠? 구인 건수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뭐 하락장인데 이제 많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내려오고 계속 여기서 지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아까 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2,930에서 950 그 근처에서 강한 지지 저항을 받으면 그쪽에서 매도 전략을 짧게 왜냐하면 이게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변동폭이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 가지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왜냐하면 테슬라 주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 전략을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21선인 이 13,000에서 13,200 라인을 돌파를 해야 상승 전환했다라고 볼 수를 있겠고 또 오늘 당일 전략으로는 12,930에서 12,950선에서 짧게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해왕 마스터님의 매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고 자리까지 보주시죠. 저는 일단은 13,000포인트 일단은 매도를 지어야 되는데 네, 이제 하락이 12,600까지는 좀 열려요. 12,600까지요.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2주 전에 왔을 때 네.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13,000포인트는 한 번은 쉽게 넘을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무료 이제 노란톡이죠. 예, 예. 거기서 어제 전일 지금은 매수 보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13,000 지금 파동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네, 바로 보시면은 이 자리가 지금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상황이. 아, 근데 그러네요. 저는 이게 차트 상황. 이게 뚫고 올라갈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근데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네. 이 여부가 판단인 거고 어떤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그대로 그냥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대로. 지금 포인트가 어쨌든 간에 증시를 끌어올렸던 거는 더 이상 국채 금리가 영향권을 범주를 이제 받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은 확신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13,1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아직은 아니다예요. 최근 요 근래 한 1, 2주죠. 1, 2주 동안 시장 상승을 계속적으로 부추겨 왔어요. 부추겨 왔어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더 이상 FMC가 제가 신세계에서도 얘기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막 언론을 보면요. 죽일 것 같아요. 막 이게 난리 날 것 같아요. 막 금리 올려서 막 증시 폭락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결과가 드러난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저항 자리예요. 지금 포인트 보이시죠? 13,100포인트.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써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차트가 지표죠. 보조 지표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밸런스가. MACD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일단 13,000포인트까지는 기다리되 13,000포인트에서 저항력을 유지하고 다시 MACD가 수급이 60분 봉에서 0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보조 지표 하나입니다. 그럼 하락세 더 부추긴다고요. 그때 12,600포인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자, 시장 파동으로 볼게요. 시장 파동으로. 틱 차트 아시죠? 여러분들. 틱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틱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 파동에 대한 구간이요. 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보통 이제 고점 3파가 구성되는 구간이거든요. 일단은 단기적인 틱 차트 구성으로 고점이 나왔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무슨 자리예요? 오늘 자리가 떠도는 자리예요. 떠도는 자리. 떠도는 자리. 상승 랠리 부추기는 자리는 이 자리에서 나오고, 그죠? 여기는 떠도는 자리예요. 다시 지지 찾을 때까지. 근데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걸 논했을 때는 일단은 파동에 대한 고점이 여기 나왔죠. 예, 고점 포인트가 이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지지에 대한 여부를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6,000포인트까지 떨굴 수 있는 구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매도 전략이 매수냐 매도냐라고 논했을 때는 매도 전략이 우세하다는 거죠. 제가 사실 여러분들 이제 차트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지만은 제가 천명님하고도 이제 차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천명님하고도. 근데 천명님이 아시는 지식을 사실 방송에서 많이 안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저도 강연회를 앞으로 할 거고 1000명 이제 마스터님도 강연을 하겠지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미로라도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꺼내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지금 단기적인 틱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생방이라는 이 구간이요, 많은 걸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딥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은 지금 이 구간이 왜 이제 정체돼 있는 구간인지, 뭘 기다리는 장인지 이 600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알게 돼요. 여러분들. 더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기 위한 도약 단계가 이번 한 주 동안 연결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한 주 동안. 뭔가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저는 결국은 13,100은 언젠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여러분들 막바지입니다. 하락에 대한 막바지 차트 시그널이 이제 적용되는 단계예요. 자, 우리 2020년부터 차트 봅시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일목균형표 좋아하죠? 일목균형표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일봉입니다. 나스닥. 일목균형표에서 일목산이가 주장했던 내용은 맨 처음에 타점이 여러분들 올라갔을 때예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예. 기준선 저항이에요. 3번이 뭐예요? 스팬 저항이에요. 여러분들. 스팬에 대한 재돌파 구간이 나오고 있다는 증명은 무슨 뜻이냐? 상승에 대한 고도로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포인트가 12,500에서 12,000의 큰 지지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제대로 지지받고 이제 올릴 수 있는 구조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시황만 서포트 되면 돼요. 그 시황이 뭐예요? 물가에 대한 이제 하방이 들어가는 그 수치화죠. 여러분들. 일목균형표 굉장히 간단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나중에 시간 될 때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양마스터님은 이제 13,000포인트에서 지지를 확인한 뒤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600포인트 선 도달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면서 당일 투자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당일 5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8월 3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7시에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있죠.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 좀 경기 둔화 우려가 강화되면서 5일은 6개월 들어서 좀 최저치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약보합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5일이 100달러 선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두 분이 당일 투자 전략에서는 마음이 잘 맞으시네요. 관망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차트 봐주실까요? 네, 내일 저 말씀드린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증산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을 거 보고. 네. 항상 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그죠? 그렇죠. 7월 달에도 모든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업 실적 또 금리 뭐 선반영됐다는 여러 가지 등등의 이슈로 파월 의장의 발언들 그런 것들에 인해서 지표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아주 희귀한 상을 맞았던 7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일단 예상은 제가 해보지만 항상 변수라는 게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내일 어떤 투자를 가져가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거 잠깐 좀 볼게요. 네. 잠깐만 해양 말씀이 저한테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26년 동안 제가 이제 이쪽에서 종사를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그렇죠. 또 가장 가장 단순한 거는요. 매매하는 게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실적으로 이제 오래 한 사람들은 매매 전략이 간단합니다. 뭐 1개 정도, 2개 정도 그거 가지고 계속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차트가 복잡하면요. 일단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와서 말씀드린 게 MACD, RSI, 이동평균선을 제가 계속 써왔고
지금도 이제 노란톡의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줄곧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수익을 저번에도 말씀드린 증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노란톡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가 분명히 진실성 있게 증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저만의 기법이기 때문에 저 나올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MACD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가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 자, 이때부터 강하게 하락장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그죠. 저번 주부터 횡보로, 그죠. 횡보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100달러에서 90달러 사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90달러를 강하게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한 90달러에서 80달러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횡보죠, 지금. 그죠? 지금 7월 15일부터 오늘까지. 그죠? 거의 지금 보름 동안 지금 계속된 횡보 속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또 내일 또 오펙 플러스가 있대 시장이 또 급변하게 되면 또 100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좀 몇 번 또 말씀드렸지만은 자 지금 유가가 너무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손절을 짧게 가져가게 되면 상당히 낭패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어떤 그런 전략, 이동평선의 지지 저항을 분명히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관망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요 검은 게 122평선입니다. 122평선은 아직 돌파를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죠. 그 바로 밑에가 여러 가지 이평선들이 있는데 자, 요거 122평선 한번 보시고 전략을 내일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키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코로나 재봉쇄, 경기 둔화, PMI, 그다음에 아까 이제 PMI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유가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일단 상황을 보시고 내일 전략을 짜 보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혜영 마스터님도 또 오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짚어주시죠. 네, 한 줄만 평하겠습니다. 오펙이 기다리는 거 맞고요. 네. 지금 상황이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전혀 이제 시장을 보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 자, 지금은 뭐예요? 수축이에요. 그냥 지금 이제 차트만 보더라도 일목균형표 보시면 박스권 보일 거예요.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위냐 아래냐 방향성 잡는 거 의미 없습니다. 시황 하나 딱 나오면은 뻥 터집니다. 네. 따라가면 돼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수익 나요. 그때 가서. 근데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하냐? 보면 안 되는 차트예요. 이거는. 유가요? 돈 벌 수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야죠. 내일 나오는데 뭐 한다고 지금 해요. 여러분들. 급할 거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급할 것이 없는 눈치 보기 관망 장세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당일 투자 전략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출연한 천명 마스터님이 내일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에 이렇게 두 번 무료 공개 방송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펙 플러스 디데이 내일에 맞춰서 8월 3일 오펙 회의 이후 유가 전망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적어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지금 바로 스캔해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